예컨대 미국에서 그 글이 있던데 밖에 비가 온다. 창문 열어 비 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비가 오는 것도 논점이야.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안 옵니다. 비는 안 옵니다. 비가 올 리가 없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렇죠. 열어보면 알잖아. 비가 오면 오는 거 안 오. 이제 뭐 거기서 그칩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거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란이에요. 윤석열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엄청난 사람입니다. 거기서 논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뭔가 정치 쟁점인 것처럼 시작하는 정치 거. 쟁점인 것처럼. 이게 너무 잘못된 그러니까 거예요. 법률가들은 아마도 두 분 얘기처럼 이미 심중에는 판단이 끝나 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의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상상 정도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네. 헌법재판소에 되게 좀 히스테릭한 변호사분이 한번 나오시는 거 봤죠. 저는 그분 심정 이해해요. 김계리. 아니요, 저는 누구나 말한 적 없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정말로 하기 싫은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은가 하면. 짜증이나. 네. 내가 정말로 이 피청구인, 피고인, 피고 혹은 뭐 내 의뢰인하고 마음이 동요가 되고 이 사람과 일체화가 돼야 정말로 이렇게 심적인 것을 끌어와가지고 우러나는 거죠. 예. 싸워줄 수가 있는데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옆에 있는 사람 하는 말은 그러면 나는 지연 말단에서 뭔가를 잡아야 돼요. 정말로 도도한 전체 흐름에서 뭔가 잘못된 걸 잡는 게 아니라 너 그때 아라고 했는데 너 왜 지금 어라고 해. 예. 그리고 그런 걸 계속 봐야 되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지는 극도로. 그게 내 심적으로 동요도 안 돼. 아니 근데 거기까지만 1절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들이 2절 3절 하다 보니까 자기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까지 받아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탄핵을 보면서 소추인단 변호사들도 있고요. 윤석열 피청구인 변호사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서 비슷한 생각이에요. 소추인단 변호사들은 아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열심히 변론도 하고 증인신문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열 측 변호사들은 나를 보이기 위해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석열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질문했는데 사실은 이 국회 청문회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질문 막 김거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막 말 끊어버려요. 홍장원 차장 얘기하려고 하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청문회고 필요 없는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증인신문 그게 아니에요. 증인신문은 좀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사재판에서 유일하게 아니면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나왔을 때 그 증인이 혹시나 지연 말단장이 뭐라도 하나 얘기할 거를 기대하고 묻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들은 지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유도신문에 당해가지고 꽉꽉 걸리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걸려면 우리는 최대한 말을 줄이고 이 증인의 진술을 많이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 행동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가 막 더 얘기해요. 막 화내고 멋있게 얘기하고 막 그만하세요. 막 듣기 싫어요. 뭐 그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 보기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우리 보기에 기분 나쁜데 판사들 보기엔 좋겠어요. 엄청 나쁘죠. 그런 상황들이 엄청 나빠요. 어허.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건 논리로만 설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애티튜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 이런 걸 보고 종합적으로 뭐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해가지고 그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증인을 대하는지도 판사들한테는 그걸 판사들이 점수표를 보고 매기는 건 아니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기서 저렇게 질문을 하지? 왜 저기서 저렇게 아니 저 사람은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자기가 이거를 뭐 점수를 써가지고 막 기록해 놓지 않을지언정 그것들도 하나하나 이 사람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질문과 이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판사도 그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지금은 이제 공판 중심이 많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조서가 거의 똑같아요. 이 얘기대로 증거 능력이 지금은 좀 다 바뀌었지만 네. 그러면 이거대로 그냥 얘기할 거니까 서류만 봐도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근데 왜 부를까요? 그 태도를 보는 거예요. 법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그 대법정이 엄청 크잖아요. 맞습니다. 네. 법대는 높아요. 법대가 높은 게 뭐 누구를 깔보려고 높은 건 아니고요. 그 위에서 저도 뭐 판사를 하면서 군사법정은 또 더 높아요. 조망이 되는구나. 아주 높아서 이렇게 보면서 진술들 듣죠. 진술을 듣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태도,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의 태도까지 다 같이 보는데 사실은 그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요. 그 중간에 보면 마이크 뺏고 이제 그런 행동들 소동이 있었잖아요. 말 맞고 이런 거 판사 재판관들이 봤을 때 매우나 안 좋게 봤을 겁니다. 굉장히 그런 몸짓들을 보는 거거든요. 나머지 재판관들은 자겠어요? 아닙니다. 질문하는 재판관도 있겠지만 옆에서 그것을 보는 재판관들은 뭐 딴 생각하고 뭐 내가 좀 있으면 밥 먹을 거 생각했어요? 네. 아닙니다. 그 분위기, 그 자세. 그리고 그거 보면 여기 자주 그 하품도 많이 하고 저쪽은 전화기 보고 앉아 있고 눈 감고 막 이렇게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런 모습들 그 다 보고 있거든요. 저하고 똑같아요. 국민들이 보는 것처럼 시청자 보는 것처럼 맞아요. 재판관님들은 그 위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참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피청구인이 눈을 지그시 증인신문할 때 감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질의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눈을 번뜩이면서 메시지 쓰고 막 그랬는데 통상적으로는 많이 이제 뭔가 이렇게 심호흡하는 듯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런 표정은 왜 나오는 겁니까? 아니 전 그분 그냥 자는 거라고 봐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는 파트야 그냥? 예. 아까 아침에 먹었던 치킨 그거 남기지 말걸. 그것도 먹었어야 됐는데. 그 저는 한편 이 생각 들더라고요. 윤석열이는 본인도 진술하긴 했어요.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은 기록 안 봤대요. 너무 어두워서 못 본다 그러는데 조서를 안 봤대요. 근데 네. 저 사람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구나. 변호사도 보지만 하다못해 잡범들 있잖아요. 네. 잡범들 기록 볼까요, 안 볼까요? 열심히 볼 것 같은데. 쳐다보고 옵니다. 변호사하고 이제 접견을 하면 이거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게 불안하니까. 그렇죠. 다 봐요. 다 봐야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최소한 홍장원이 내일 나오고 내일 이진우 나오고 곽종근 내일 곽종근 나오면, 네. 곽종근이 진술했던 걸 확인해 봤어야 돼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네. 안 봤대요. 왜요? 안 봤대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뭔지. 그냥 자기 할 얘기 생각하려고 지금 말씀대로 밥 먹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준비한 건 그게 구름이 호수 달 오수 위에 그 달그린다. 정도만 준비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자기 즉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이준석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여론조사표를 갖다 줘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진석은 이렇게 평가를 했죠. 한 장으로 가져와라. 이 사람은 그런 걸 읽고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옛날에는 총명한 검사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의 윤석열은 한 장짜리 문서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거 윤석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은 본인의 행위자야. 내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아. 그리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기본 가락은 있을 거예요. 검사를 몇 년을 한 당연하죠. 사람인데 네. 특수부 검사를 몇 년을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보고 오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윤석열도 내심 포기했다. 그냥 어차피 정방향으로는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방향은 승부가 안 되고 거기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곽종근 진술을 탄핵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홍장원 진술 탄핵한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거기에서 5,200만 국민들이 그거 다 받고 전 세계 인구 한 10억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누구를 끌어내라 했다 말아라 했다 하는 거 그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내란 라이브로 봤잖아요. 내란 라이브로 그렇죠. 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을 잡고 다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입장은 그냥 자는 게 그분한테 나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그게 나온 거는 사실은 본인은 뭔가 하려고 좀 나오는 모습인데 저는 뭐 먹으러 나왔다. 실력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 정말 하여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변호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길 제가 바라는데 네. 범행을 저지르고 동기를 설명해봐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예. 엉뚱하게 즉흥적으로 가는 게 지난 6차 때는 갑자기 홍장원이하고 곽종근이가 탄핵 공작을 벌린 거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냥 망상에 빠져가지고 재판관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공소장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석열 이제 김용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냐? 그럼 뭐 수방사 어쩌고저쩌고 해서 4만 5만 병입니다. 예. 뭐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숫자를 줄여가요. 그러다가 뭐 그러면 간부 위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충분하겠구만.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내란의 밤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나오냐? 내가 병력 더 넣으라고 했는데 니들이 반대해가지고 실패했잖아. 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현실인지 거짓말인지 구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제 탓이야 그냥.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숫자를 그때 내가 용현이 말 듣고 5만 넣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판단.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판단해. 그렇게 하겠죠. 윤석열은 예. 그게 아니에요. 윤석열은 저 새끼들이 반대해가지고 내가 군사 투입을 못해 실패한 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윤석열 월드 머릿속에서는요. 홍장원하고 곽정근 죽일 놈이야. 저 두 것들이 배신자. 민주당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 없는 나를 내란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자기는 함정에 걸린 가련한 먹잇감이고 나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야. 이 사람 저는 지금 그러고 있다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이 사람. 아니 그러니까 네 보면은 이제 그런 뭐 생각도 그럴 것 같고 실제로 그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그 인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곽종근 그 전 사령관이 인원이 국회의원을 뜻하는 거다 했더니 인원이란 말 자기는 안 쓴다며. 그랬더니 앞뒤로 인원을 많이 계속 썼더만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지연 말단적인 거라도 준비를 하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기록도 보지 않고 뭐 법조인을 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피고인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꼼꼼하게 봅니다. 내 사건인데요. 그렇겠죠. 몇십 반장이면 어때? 몇백만 장이면 어때? 다 봐야지. 아니 어차피 네. 할 일도 봐야죠. 없는데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뭐 합니까? 다 봐야죠. 어. 편지 쓸 일이 아니고 어. 거기 지지자들한테 어. 그걸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라는 말도 그 전에 계속 써놓고 안 쓴 것처럼 그 재판관들이 보면서 뭐라 좀 전에 썼는데 저 사람 그러니까 지난 재판에도 썼는데 엉뚱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납득할 만한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탄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만드는 걸 탄핵 과정이라 하는데 그 사실은 그 탄핵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공판에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는 반대측에서 신문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 진술이 그렇죠. 잘못됐구나 흔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중심을 흔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세부적이라도 흔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람은 뭐라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검사도 제대로 했을까 저는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윤석열 특별법을 만들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를 사건들, 다 예.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열어놓고, 아닌가. 예. 정말 저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한동훈이 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엘리트 시스템이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은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재판을 농락하는 거고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법조를 하지 않은 대통령을 하다 저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봐줄 가능성도 조금 참작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검찰 네. 최고위직까지 갔던 사람이고 네. 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고초를 겪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합당한 처벌을 받기도 했겠지만 그렇겠죠. 그런 네. 일을 겪었다면 본인이 지금 이따구로 행동하는 것 자체는 모른다고 봐줄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모른 만큼 헛짓 하는 만큼 더 엄중하게. 그래서 전 사형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란죄 자체가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 그런 세 개밖에 없죠. 요 예. 범죄 말고 수많은 범죄가 뒤에 준비돼 있어요. 파면되자 말자 그 줄줄이. 다른 범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어차피 윤석열이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은 윤석열 내란죄에 비하면 경범죄예요. 경범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사형제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형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겪으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모르겠지만 가치관이, 가치관 자체가 흔들렸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법이라는 건 국가 권력과 인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 건전한 긴장 관계에서 한쪽이 계약을 파기했다 이 사람을 죽여버린다라는 상관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약간 좀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국가라는 입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국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보호해서는 안 되는 정말 해서 좀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전두환이를 저렇게 편하게 죽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이때는만큼은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내란 계엄한 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그걸로 이제 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 선고라면 저는 그 후의 모습이 더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내란을 이제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선동하는 모습들.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아직까지 준동하고 모습들. 있죠. 네. 사법 폭동을 누가 유도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이가 유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합치라는 거예요.
내란한 거로 따지면 무기징역 정도가 맞아요. 음. 헛되기짓 한 것도 합쳐도 무기징역 정도가 맞는데 이때까지 뭐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거 조사하면 다 나올 건데. 근데 그 후에 선동하고 반성하지 않고 이거는 저는 그게 무지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보고요. 뭐 집행은 어차피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군인은 총살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군인은 총살이에요. 군 행영법은 군형법엔 총살을 규정이 되고 옛날에 김재규 같은 경우는 총살을 당합니다. 네. 사형을 받으면서. 근데 민간인들은 이제 교수가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 97년도 12월 30일로 집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네. 실제 사형 폐지 국가인데 뭐 집행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법률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내란 예. 외환죄 같은 예. 경우는 사면이 안 된다라는 법을 만약 후임 정부가 대통령이 들어서면 바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제약을 좀 두는 거예요. 제약을 좀 예, 둬야죠. 그런 법률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김문수가 그런 공약을 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니 말 그대로 이제 두 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를 굉장히 위기에 치닫게 한 사람인데 아까 이 속내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접견 가고 여전히 방청오고 이럽니다. 이런 네.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뭔가 부활할 수 있는 아니면 그 후에 어떤 박근혜의 어떤 그런 교훈 같아요. 박근혜 때 우리가 지리멸렬 싸워보니까 정권 뺏기더라. 안 된다. 어쨌든 간에 정권 잡아야 된다. 당리당략 같은 거죠. 아니면 자신의 무리의 정치적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뭐 죄송하지만 그 폭도들은 우매한 군중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또 여론도 그런 것들을 같이 편승을 하고 언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편승을 하는 네.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참에 윤석열이를 뭐 파면시키고 사형시키고 뭐 처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중간에 부하내동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번 차에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확실하게 해야 저는 되는 그래서 예. 뭐 요번에 전강훈 씨가 내란 선동 입건됐던데 그 폭도들도 처벌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법의 엄정한 잣대로. 딴 거는 몰라요. 내란죄는 웃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란죄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김정은이 우리 쳐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게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예. 총 쏴시기는데 야 이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총 쏴도 조금 뭐 덜 죽고 정략적으로. 뭐 대충 뭐 네. 뭐 괜찮고 뭐 대구는 괜찮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라디오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 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못했던 것들 반민특위부터 해가지고 전두환부터 해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그 기회에 한 번 정도는 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